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벌써 제목만으로 밝고 행복한 소설이 아닐 거라는 짐작은 하실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주인공 베르테르가 꼭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작가 괴테는 열정을 다해 사모했던 샤를로테에 대한 기억과 친구 카를 비렐름 에루잘렘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설 속 베르테르에게 더 몰입되고 집중하게 됐고, 또 그가 느끼는 감정을 편집글로 세세하게 적어갔기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이 소설은 출판 직후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베르테르의 옷차림이 유행했고, 또 결말을 따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듯하니 결말의 자세한 이야기는 자제하려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가 괴테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허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 유럽 젊은이들도,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도 그의 고뇌와 슬픔에 공감을 한다는 사실에 작가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베르테르가 처음으로 로테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쓴 편집글의 일부분만 낭독하려고 합니다. 제 낭독 속 베르테르는 슬픔과 고뇌가 아닌 환희와 기쁨만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베르테르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6월 16일. 왜 편지를 쓰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는 걸 보니 자네도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로군 그래. 그냥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게. 그런데 한마디만 하자면 나와 마음이 잘 맞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다네. 나와 마음이 잘.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어떻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여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 지금으로선 제대로 들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 지금은 그저 기쁘고 행복하네. 그러니 기록관처럼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기란 더더욱 힘들지. 천사 같은 여인이라. 그것 참. 누구나 자기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 않은가?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지, 왜 완벽한지 자네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하겠네. 그저 그녀가 나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말이면 족하지 않겠나? 그녀는 너무나도 이성적이면서도 그렇게 소박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단호하면서도 그렇게 어질 수가 없다네. 그리고 진실한 생활 태도와 행동, 아울러 침착한 정신력까지 겸비하였다네. 내가 그녀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자 전부 쓸데없는 잡설이요, 귀에 거슬리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어서 그녀 자체가 품고 있는 특징을 하나도 표현해낼 수 없다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우리끼리 이야기네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뒤로 이미 3번이나 펜을 내려놓고 말을 타고 나가려 했다네. 하지만 이른 아침엔 나가지 않으리라 맹세했지.
그러고도 1초가 멀다 하고 창가로 가서 해가 어디쯤 떠 있나 살펴보았다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을 수 없었어. 지금은 비렐름, 이렇게 다시 돌아와 야식으로 버터 바른 빵을 먹으며 자네에게 편지를 쓰려 하고 있다네. 그녀가 사랑스럽고 생기 넘치는 8명의 동생들에게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환희로 넘쳐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다간 자네 편에선 아무리 들어도 처음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걸세. 그러니까 잘 듣게. 내 억지로라도 자세히 말해볼 테니. 최근에 편지에서 내가 S라는 법무관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가 나에게 조만간 그의 은신처에, 아니 그보다 오히려 그의 작은 왕국이라고 할 만한 곳에 들러달라고 청했다는 이야기를 썼었지.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네.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곳에 가는 일도, 그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우연도 경험하지 못했던 게지.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법무관이 사는 시골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한 거라네. 나도 가겠노라고 흔쾌히 수락했지. 나는 이곳에 사는 참하고 예쁘지만 그 외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가씨에게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네. 그리고 내가 마차를 대절하여 나의 춤 상대인 아가씨, 그리고 그녀의 숙모라는 분과 무도회가 열리는 곳으로 함께 가기로 하고 도중에 샤를로테 S양을 태우고 가기로 했다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나의 파트너가 이렇게 말하더군. 우리 세 사람이 개간이 잘 된 넓은 숲을 지나 영주의 사냥용 별장으로 가고 있을 때였네.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녀의 숙모가 한마디 더 거들더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말했지. 그녀는 이미 약혼한 몸이거든요. 숙모라는 여인이 대답했지. 아주 점잖은 남자분과 말이에요. 그분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뒷일을 해결하고 또 어엿한 직장도 알아볼 겸 길을 떠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그 말이 크게 중요하게 와닿진 않았다네. 우리 일행이 그녀가 사는 곳 앞마당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땐 서산 너머로 해가 지기까지 아직 15분이나 남은 시각이었다네. 날씨가 몹시 후텁지근했지. 그리고 지평선을 둘러싸고 습기를 머금은 회백색의 구름과 함께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았던 터라 함께한 여인들은 불안해하며 우려를 표했다네. 나 역시도 우리의 추견이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른바 기상하기 어쩌고 하며 여인들을 속여 두려움을 떨쳐주려 했다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 한 명이 대문께로 오더니 로테 아가씨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청하였다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수려한 외관을 지닌 건물을 향해 걸어갔네. 건물 앞에 놓여있는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으로 들어서자 내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매혹적인 장면이 연극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네. 현관홀에 2살부터 11살쯤 되어 보이는 6아이들이 아름다운 중키의 아가씨를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네. 그 아가씨는 팔과 가슴 부분에 분홍색 리본을 단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 그녀는 검정빵을 들고 주변에 몰려있는 아이들에게 나이와 먹성에 맞추어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었다네. 그리고 미처 빵을 다 자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아이들이 조그만 손을 높이 뻗고는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어쩌면 그렇게 꾸밈없이 해맑던지
이제 빵을 받아든 아이들은 만족해하며 뛰어나갔고 성격이 조용한 녀석들은 의젓하게 홀에서 나와 대문으로 향하였다네. 로테가 타고 갈 마차와 낯선 사람들을 보려고 말일세.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가 말했네. 이렇게 수고스럽게 집안까지 들어오시게 하고 다른 여자분들까지 기다리시게 해서요. 제가 없는 동안 집안이 잘 돌아가도록 일처리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나눠주는 걸 잊어버렸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저 말고는 다른 누구도 빵을 잘라주는 걸 원치 않아서요. 나는 예의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사치레의 말만 건넸을 뿐 그녀의 체격과 음색, 몸가짐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네. 그리고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았다네. 그래서 나는 그중 가장 복스러운 얼굴을 한 막내에게로 걸어갔지. 녀석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데 바로 그 순간 로테가 현관문을 나오며 말했네. 루이스, 사촌 어른께 인사드려야지. 그러자 녀석은 아주 격이 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였다네. 나는 그 작은 아이가 콧물을 줄줄 흘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아이에게 뽀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네. 사촌이라고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네. 제가 당신과 친척이 되는 해군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그녀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 우리 집은 아주 먼 친척까지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촌 자격을 운운하시면 제가 애석하지요. 마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11살가량 되어 보이는 그녀 다음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여동생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가신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대신 인사를 전하라며 일을 맡겼다네. 그리고 꼬마들에겐 소피가 로테 자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피의 말을 잘 따르라고 말했지. 그러자 몇몇 아이들 역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네. 하지만 대략 6살쯤 된 똑똑해 보이는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세. 그래도 소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야. 로테 언니, 우린 언니가 더 좋단 말이야. 남자아이들 중 제일 위에 두 녀석이 몰래 마차 뒤에 올라탔다네. 그리고 내가 그냥 두라며 부탁하자 그녀는 두 동생에게 장난치지 않고 제자리에 잘 있으면 숲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도 된다며 허락해 주었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옷에 관해 특히 모자에 관해 번갈아 총평을 했고 만나게 될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일일이 훑고 지나갔다네. 로테가 마부를 세워 동생들을 마차에서 내리게 하자 동생들은 다시 한번 누나의 손등에 키스를 하겠다고 성화했다네. 둘 중 더 큰 아이는 15살의 나이에 맞게 아주 부드럽게 손등에 키스를 한 반면 동생은 아주 거칠고 제멋대로였지. 그녀는 동생들에게 다시 인사를 건넸고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 마차를 달렸네. 숙모라는 여인이 자신이 최근에 로테에게 보내준 책을 다 읽었는지 묻더군. 아니요, 라고 로테가 말했네. 책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시 가져가셔도 돼요. 그 전의 책도 나을 건 없었어요. 나는 무슨 책인지 물어보았지. 그리고 그녀가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네. 나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에서 상당한 개성을 느꼈고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에서 광선처럼 뿜어져 나오는 정신의 빛과 새로운 매력이 나타나는 걸 보았다네.
게다가 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인지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환해졌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네.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요, 소설만큼 좋아한 것도 없었어요. 일요일이면 구석진 곳에 앉아 온 마음으로 미스 제니의 행복과 불행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류의 소설의 매력을 느낀다는 건 역시 부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책을 가까이 할 겨를조차 거의 없어서 책은 제 취향에 꼭 맞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작가는 제가 경험한 세계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작품, 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리고 줄거리가 제 자신의 가정생활처럼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정답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을 쓴 작가랍니다. 물론 제 가정생활이 낙원과 같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행복의 원천이지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네. 물론 그건 오래가지 못했지. 그녀가 지나가는 말로 웨이크필드의 시골 목사에 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 나는 그 말에 곧바로 자제력을 잃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들을 전부 쏟아냈다네. 얼마 뒤 로테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돌리자 그제야 나는 다른 두 여인이 그 시간 내내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네. 숙모라는 분은 비웃듯이 몇 번이나 코를 찡긋거리며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러든 말든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 대화는 이제 춤의 즐거움으로 옮겨갔네. 로테가 말했네. 춤에 대한 열정이 잘못이라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네요. 춤보다 더 즐거운 건 모르겠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저는 음정이 잘 맞지는 않지만 피아노로 콩투르당스를 쳐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얼마나 즐거워하며 바라보았던지, 또 생동하는 입술과 생기 넘치는 촉촉한 뺨에 얼마나 온 마음을 빼앗겼던지, 그녀가 하는 말들에 담긴 그 장엄한 뜻에 얼마나 푹 빠졌던지. 나는 그녀가 하는 말에 미처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네. 자넨 나를 잘 아니까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이 갈 걸세. 한마디로 파티가 열리는 별장 앞에 마차가 조용히 멈춰섰을 때 나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마차에서 내렸고 그렇게 어둠이 깃드는 세상 속을 꿈속인 양 헤매느라 불밝힌 무도장에서 우리가 있는 아래쪽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네. 숙모와 로테의 파트너인 아우드란과 무슨 에넨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이름을 전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두 명의 신사가 마치 문간에서 두 숙녀분에게 환영 인사를 건넨 다음 각자의 파트너를 차지했고 나는 나의 파트너를 이끌고 위로 올라갔다네. 우리는 서로의 주위를 빙글빙글 휘감아 돌며 미뉴에트를 쳤다네. 나는 차례차례 상대를 바꿔가며 춤을 청하였지. 어지간한 사람은 다 그렇게 했지만 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에게 춤을 청하지도 또 춤을 끝내지도 못했다네. 로테와 그녀의 파트너가 영국풍의 춤을 시작했다네. 그녀가 우리 대열에서 우리와 함께 원을 돌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내 기분을 자네도 느꼈으면 좋겠군. 그녀가 춤추는 걸 봤어야 하는데
들어보게.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온 영혼을 다 바쳐 춤을 춘다네. 원래부터 오로지 춤이 전부였던 것처럼 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듯 온몸이 조화롭게 움직였다네. 그래서인가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그녀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듯 보였네. 내가 두 번째 콩트르당스는 나와 함께 추자고 정하자 그녀는 세 번째 때 수락하겠다고 했지.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애교스럽고 솔직한 태도로 확인해 두려는 듯 말했다네. 자기는 독일풍의 춤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했세.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네. 이곳에서 독일풍의 춤은 원래 짝이 된 파트너와 함께 추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제 파트너는 왈츠를 잘 추지 못해요. 그러니 제가 그분께 이 노고를 덜어드리면 그분은 저에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선생님의 파트너 역시 왈츠를 잘 추지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는답니다. 영국 춤을 출 때 보니까 선생님은 왈츠를 잘 추시더군요. 이제 저와 독일풍의 춤을 추길 원하신다면 제 파트너 분께 가셔서 부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의 숙녀분께 가볼게요. 나는 곧이어 그녀에게 악수로 화답했고 나의 부탁을 받아 그녀의 파트너는 우리가 춤을 추는 동안 나의 파트너와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일이 정리가 되었다네. 춤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동안 팔을 감는 여러 동작을 즐겼다네. 그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가볍게 움직였다네. 이제 왈츠 차례가 되어 우리는 마치 천체가 움직이듯 서로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네. 그런데 처음에는 왈츠를 출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뒤죽박죽 조금 혼란스러웠다네. 우리는 사람들이 저절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현명하게 대처했지. 잠시 후 왈츠에 서툰 사람들이 춤을 포기하고 플로어를 떠나자 우리는 왈츠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었고 우리 이외에 아우드랑과 그의 파트너 그 한 쌍만이 꿋꿋이 왈츠를 소화해냈다네. 지금껏 춤이 그렇게 부드럽게 잘 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네. 나는 녹초가 되었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을 내 팔에 안고 주변의 모든 것이 휙휙 지나갈 정도로 번개처럼 날아다녔거든. 비렐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여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여인이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절대로 춤을 추게 두지 않으리라 맹세했다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신세를 그르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말이야. 자넨 나를 잘 이해할 걸세.